도시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더 빠른 교통수단이 계속 등장했고 사람 역시 그 속도에 적응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차를 어떻게 빨리 많이 보내느냐가 더 많은 관심이었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도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지금도 100초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운사사고 나면 참 억울합니다. 아침에 그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웃으면서 나왔다가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하고 하는 것이. 문제는 속도. 시속 10km를 줄여서 2분만 양보하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데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o make the people feel safe. I feel safe because the car stopped when someone is walking in the street.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를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속도에서 생명으로 2021년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변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지난 2018년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벌어진 과속 사고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에게 무서운 속도로 차량이 돌진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지금 이 시각에도 도로 곳곳에서 반복되며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3,000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9명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후진국형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 보행사고의 비율은 약 40%. 이는 OECD 28개국 중 27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행자 사망사고만큼은 OECD에서 맨 뒤에 있습니다. 칠레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낮은 수준이거든요. 특히 차하고 보행자하고 부딪히는 사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후진국형이거든요. 근데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딪힐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 도시부에서. 그러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에서 주의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이들한테 초록으로 바뀌면 횡단보도 제일 먼저 건너가지 말아라. 맨 뒤에 건너가지 말고 중간에 섞여가는 게 죽을 확률을 제일 줄인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게.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때인데요. 기존의 차량 중심 교통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교통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 걸쳐 전면 시행했는데요.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50km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이제 교차 충돌, 그러니까 측면 충돌을 했을 때에 그 탑승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90%, 또 30km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에 그 보행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90%인 속도입니다. 50이나 30으로 떨어지게 되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어떤 위험 요소를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또 그 인지한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차에 치여서 발생하는 피해 정도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속도와 사고 중상률은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에 부딪히는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차량 유리는 패이고 마네킹은 튕겨나갔는데요. 시속 60km로 달리다 사고가 날 경우 중상 가능성은 무려 92.6%에 달했습니다. 50km로 달릴 때는 72.2%, 30km일 때는 15.4%로 확연히 낮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60으로 달리다가 차하고 보행자하고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면 보행자가 죽을 확률이 한 90% 돼요. 근데 50으로만 달려도 이게 한 60%로 줄어요. 그 10km 차이에. 30으로 달리면 90%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하고 보행자 사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 보행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OECD 중위권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차량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조금은 특별한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대 항구 도시 부산. 이곳은 부산 운전 살아있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상습 교통 체증과 사고 다발 지역으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운전에 진땀을 쏙 뺀 외지인들의 다양한 후일담이 줄줄이 올라와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운전 행태와 보행 행태 등을 분석한 2019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부산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엔 산과 높은 언덕이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노령화된 도시인 탓에 좁고 낙후된 도로가 많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저희 부산의 경우는 산과 바다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까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참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다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30년 무사고 베테랑 택시기사인 강태원 씨도 부산에서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합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많이 올립니다. 빨리 안 가면은 한 5km 정도 가도 예서 빵빵 올리면 빨리 안 간다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욕설도 하는 분이 계시고 한데 타는 손님들마다 빨리빨리를 재촉하는 탓에 당혹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데요. 우리가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은 하루 영업행기 완전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면 왜 택시 타느냐 빨리 안 갈 때 택시 탈 이유가 없지 그렇게도 말씀하면서 불만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럴 때는 참 저희들도 너무 좀 답답하고 좀 황당한 그런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부산이 최악의 교통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달라질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5030 표지판이 있으면 50km, 30km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속도를 좀 한 40km, 50km 가다가도 막 줄이지.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km 돼 있지 않습니까? 30km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속도를 줄이고. 부산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5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1년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24.2%나 감소했고 보행사고 사망자 수도 무려 37.5%나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우려한 교통지체 역시 의외의 결과를 보였는데요. 시속 60km와 50km로 운행할 때 실제 걸린 시간의 경우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행 이후에 통행 속도를 전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했는데요. 평균 속도의 경우에는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통과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한 결과도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면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거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전체 과속 건수는 전년 대비 6.5%나 감소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였습니다. 단속 건수는 단속 장소, 시간, 날씨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하루 평균 30여 건 정도가 과속으로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 시 처벌은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12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초과 속도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꼴찌에 가까웠던 부산의 교통 문화 지수도 어느덧 6위로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10계단이나 상승한 것. 특히 어르신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정책을 평가할 때는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좀 이 특정 부문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는 부산 시민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속도 5030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도로마다 보행자 이동량 차이가 큰 만큼 도로 상황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들이 대체로 시속 60km를 전후해 최적의 연비가 나오도록 자동차를 설계하는 상황. 따라서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연비가 떨어지고 배출가스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도로라는 거는 차가 좀 운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 교통체증이 좀 제일 심한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죠 그냥. 진짜 위험한 지역하고 아닌 지역을 좀 가려가지고 선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획일적으로 다 하지 말고. 특히 무엇보다 도로 실정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뻥 뚫린 도로까지 꼭 24시간 일괄적으로 제한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렇게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50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따르냐. 혹은 이런 도로에서 30으로 달리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문제점이 크다. 포르쉐 80km로 제한 걸어놓으면 사고 안 생깁니다. 그런 논리면 차 운행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낮추는 의미 있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서울의 노들길. 이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도로지만 제한 속도 시속 50km가 적용됐습니다. 횡단하는 사람도 없는 길인데 여기를 무작정 획일적으로 50km로 제한한 건 약간 좀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50km로 다운시켜 놓으니까 모든 이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하고 지루하고 걱정이 큽니다. 따라서 속도의 유연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030 정책은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는 반면에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유연성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얼마큼 시스템화시켜서
정지하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그걸 이제 그린 웨이브, 녹색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1970년대부터 일찌감치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해온 핀란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40여 년 동안 핀란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인구 130만 명이 밀집해 있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이곳에서는 수많은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트램과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얽히고 설켜 존재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이지만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저 수준에 속하는 곳입니다. Finnish people do drive safely and take precaution when they see pedestrians and children especially. I do feel safe. I feel safe because the car stops when someone is walking in the street. 현재 헬싱키 제한 속도는 최대 시속 80km부터 적게는 시속 20km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속 30km로 제한한 곳은 헬싱키 전체 도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맞닿아 붙어있는 도로라도 사정에 따라 제한 속도는 다릅니다. Use very widely all these limits, 20 there's walking streets, and then 30 residential areas and city centrum areas, and then 40 where is more important to motor vehicle traffic, and then even 50, 60, 70 on incoming streets, and there is no pedestrians and cyclists. 이처럼 핀란드는 제한 속도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곳일수록 제한 속도를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헬싱키 시내 외곽 도로.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잠시 후 도심 진입을 알리는 경고 안내판이 보이고 속도는 50km에서 40km까지 점차 낮아집니다.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내에 진입하자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옥죄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거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 혹은 학교가 있는 주거 지역으로 들어서면 제한 속도는 20km까지 더욱 낮아지는데요. For example, here in Helsinki, the 30 kilometers per hour streets, the amount is about 50% of the streets. But the situation is not the same in all cities in Finland, but Helsinki has done quite well. 사실 다양한 속도 제한 규정은 운전자에게는 다소 헷갈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운전자의 불편함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People live like this uninhabited areas, housing areas. There is the slow, which is good, I think. So, you know, they watch the children and dogs and everything. That I think it's good. 특히 도로 내 모든 인프라는 대부분 보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횡단보도 역시 과속 방지턱처럼 높게 설치해서 보행자들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차량은 보다 낮은 속도로 이것을 통과하게끔 유도한 건데요. 또한 직선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곳도 S자 곡선 형태로 설계.
차도를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차량의 속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의 턱을 높여 차량과 보행자 간의 접촉 역시 최소화했는데요. So when we want to make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speed limits, we make the roads or streets more narrow, or we make the speed bumps, and we use roundabouts quite a lot. And also in the pedestrian crossings, we use the islands. So all these cues make the drivers easily understand the speed limits. 특히 속도를 매우 낮춰야 하는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는 원형 교차로를 빈번하게 설치해서 차량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만 보아도 어느 속도로 운전해야 하는지 저절로 인식하게 만든다는데요. So we talk about this term self-explaining roads, that it supports the speed limit that is on the road. It's not only the speed limit, but because then you must also get drivers to comply that speed limit. Drivers see that this is street where I must drive with low speed. 이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과속이 교통사고 발생 및 치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고 속도 제한 정책을 차근히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 1970년대만 하더라도 헬싱키 도심의 대부분이 제한 속도 50km 빨간색으로 규정돼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1980, 90년대에는 40km 도입, 2000년대에는 도시부 간선급 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 구역이 제한 속도 30km 이하로 관리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놀라운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핀란드의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도심 내 속도를 더욱 낮췄던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19년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시작된 196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만난 핀란드 국민들은 운전자나 보행자 구분할 것 없이 대부분 이 같은 속도 정책에 익숙한 모습이었는데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약속한 듯 차가 멈추는 모습들과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교통 문화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한 결과라는데요. 핀란드 어린이들은 늘 리플렉트 반사조끼를 착용하고 실습 중심의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We start educating the use of pedestrian crossings from the daycare to schools and so on. Give information to the people about the new policy. I think that's important to educate people. And the other aspect is that the government gives their part to this. So they have to invest in the infrastructure and also enforce the behavior of the road users. 이들은 특히 쉽고 허술한 면허 취득 과정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교통정책이 자리 잡기 힘들다고 조언합니다. 헬싱키 외곽에 위치한 한 운전면허 시험장. 40년간 면허시험 감독관으로 일한 미콜라 씨는 핀란드의 엄격한 면허 취득 과정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You can see him there. I got my license almost 50 years ago, and that time more than 1,000 people died in traffic in 1 year. Many things come yearly to the system, like we have new laws many times, new systems, better cars, better roads, maybe also better drivers.
핀란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체계적인 이론 교육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는 시뮬레이션 시험도 거쳐야만 합니다. On. Ja kaupungissa kun ajetaan hiljaa, niin täytyy osata ajaa hiljaa ja mieluummin liian hiljaa, että kerkee katsomaan ne, mitä opetetaan katsomaan. Niin se on tosi tarkkaa. Ja sen takia meidän opetetaan ensin ajamaan pikkunopeuksissa, näkemään ne merkit, jotta me nähdään ne siellä isolla tiellä isoissa nopeuksissa.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실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오랜 시간을 공들여 준비한 만큼 시험장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It's important to somehow measure the capable, how capable the driver are or how safe they are. 오늘 마지막 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아호메드 씨. 그는 최종 시험을 치르기까지 2년 정도의 긴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I spent about 1,600, 500. 오늘 치러야 할 시험 과목은 고속도로 주행. 핀란드의 운전면허 주행 시험은 지옥의 코스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어두운 시간대 주행은 물론 눈길이나 빗길 주행,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번에 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데요. 합격률은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 운전면허는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역시 제한속도 준수. 아호메드 씨는 과연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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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assed, yeah. I have two kids. One is in school, one in kindergarten. So I have to be so careful when I drive the car. That is the important stuff. 오늘 두 번째 도로주행 시험을 치른 리사 씨도 제한 속도를 지키는데 가장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There's so many different parts in the traffic you have to consider. It's easiest way to minimize every incident is to drive according to the speed limit. Yeah, and be careful and watch around.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렵사리 면허를 딴 뒤에도 까다로운 속도 규정과 단속들이 곳곳에서 운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 한 대. 잠시 쉬어가는 차량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불시 단속을 나온 교통경찰관입니다. 핀란드 경찰들은 경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암행 순찰차를 타고 수시로 단속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주로 보행자가 많고 제한 속도가 비교적 낮은 곳을 위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Because that's often in some where is the school or some kindergarten or something, so that's a place where it's very bad to have a very much speed because there is small kids over there. So that's something what we watch especially. 핀란드에선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살림이 휘청거릴 정도로 비싼 범칙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심지어 개개인의 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교통 위반 범칙금은 천차만별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If it's under 20, the speed overspeeding, then it's a fixed price, and if it's over 20, then it's about how your income. 실제로 2002년 노키아 전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몰다 과속으로 적발된 사례가 유명한데요.
당시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For example, you are driving 101 and the limit is 80. Then they ask your salary first. And if you earn very much, you pay very much. We have cases in Finland, somebody did pay more than 20,000 euros. 물론 이러한 강경한 정책에 진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운수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는데요. 27년간 택시를 운행한 하이넨 씨. 그녀도 처음엔 이 모든 게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녀 역시 총 3차례 적지 않은 과속, 단속,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때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My last overspeeding ticket I got about 6 years ago when because the snow has been covered the road sign. So there were 60 kilometers of speeding and I was driving a little bit over 70. 시간이 곧 돈일 수 있는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과속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운전자의 권리만큼이나 보행자가 보호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In traffic, we need to think everybody and all the road users' safety and also our own attitude in the traffic. 핀란드 택시 전면에는 DUT라는 속도 표시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탑승객들 역시 차량이 현재 시속 몇 킬로미터로 운행되는지 같이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덕분에 속도 규정을 무시하고 빨리 가달라고 요청하는 손님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Overspeeding doesn't help you because if I'm going to drive like a rally driver and a huge overspeed, it will help about 2 or 3 minutes in the distance of 20 kilometers. So there is no sense. 이처럼 핀란드에선 차량 속도를 늦춰도 교통 정치가 빚어지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끊임없이 홍보해 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명인을 활용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보행자에 대한 의식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one reason for getting the audience or people to accept the speed limits is to show the results. So I think one important thing is to study. For example, the traffic flow or the time that it takes to drive from one place to another, or the accident rates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you have facts to support that the lower speed limits are good. No big lottery wins in this area. This is long-term work, and these steps are slow but anyhow, in long term, we can see the increasing of traffic safety. 전 세계 여러 나라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 중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이미 어느 한 지역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제한 속도를 줄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도로 선형을 약간 S자 형태로 꺾어놔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속도를 강제하는 대신 탄력적인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많은 곳 위주로 도로 이용 패턴과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제한 속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신호 체계의 개편 역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갑자기 늘었다거나 아니면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서울경찰청과 같이 재검토를 해서 속도 제조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속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운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일 텐데요. 부산 택시기사 강태원 씨를 도로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국의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교통사고는 참 이게 참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인사사고가 나면 참 억울합니다. 아침에 그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웃으면서 나왔다가 또 이래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고 하면은 그 많은 좀 가족들이 그 우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이렇게 양보 운전과 배려 운전을 해준다면은 우리도 밝은 미래를 앞으로는 교통 문화가 빨리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수준 높은 운전 의식.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운전자의 기본 의무인데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거고요. 또 보행자가 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시속 10km를 낮춘 것이 단순히 어떤 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전환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선진국의 교통 문화를 갖고 있는 시기가 도달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양보하고 천천히 가고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중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인 보행자로 살아갑니다. 운전자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기존의 차량 중심에서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비록 속도의 차이는 적지만 안전의 차이는 그 무엇보다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